저도 이제 보수의 상상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 보수의 상상력이 있었으면 네네. 이쯤 됐으면요. 네. 지금 당 대표로 전윤식을 모시겠습니다. 아니면 앞에 전모 사장을 모시겠습니다. 이 정도의 말은 나왔겠지. 그래서 지금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한번 예측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이게 일부 이 보수 쪽에서 이 국민의힘을 해산해라 이런 말이 프랭카드로도 붙여놨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지금 잘났나 못나나 간에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이 라인이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이 라인이잖아요. 이 라인이 과거에 보수를 괴멸시킨 장본인이든 아니든 자우지간 보수 정당 영입을 해서 대통령을 만들었잖아요. 네. 대통령을 만들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도 자신들이 영입을 해서 대통령을 만들었으면 그 정권의 그 성공 실패는 오롯이 국민의힘에도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정말 이 재미있는 게요. 지금 이번에도 법사위원장 또 뺏겼잖아요. 네. 말로만 계속 달라하다 뺏겼는데 그 송은석 원내대표도 할 만큼 해요. 깨놓고 말해서 본인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선진화법 박근혜 대통령 때 만들어 놓은 선진화법 때문에 이게 빠루만 들어도 재판을 받는 판인데 민씨 지금 나경원이가 그렇잖아요. 빠루만 들었다고 재판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나경원이가 이번에 항의 농성을 한다 이래가지고 로텐도홀에 앉아있거든요. 그 로텐도홀에 나도 그건 압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는 냉방기를 안 돌려요. 에어컨 안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창문 다 닫기가 있으니까 찌는 듯 더워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고 있는데 같은 국민의힘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민주당에서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세상에 숙식 농성하는 건 처음이다는 둥 자기 자신들도 이재명 단식 농성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지켜봤던 사람들이 지금 그렇죠. 이 앉아서 이게 조그만 선풍기 하나 배터리 넣어서 돌려놓고 있으면서 이렇게 앉아 책 보고 있으니까 그 숙식 농성하는 건 처음이다는 둥 그것도 안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그것도 안 하는 자들이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 지난 총선을 말아먹어서 이 기본적인 사태를 만들어 놓은 자 그리고 지난 이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탄핵 소추로 몰아가서 결국 이 사태를 만든 사람은 한동훈 본인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무슨 말을 했어요? 윤석열이 담화를 발표하니까 내란을 자백했다 그래버렸잖아요. 본인이 나는 위법한 비상계엄이다. 그까지는 나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저도 정치인으로서 그건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런데 내란을 자백했다. 그건 오바해도 한참 오바한 겁니다. 그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든 그래서 좌파 국회의원 20명인지 21명인지 모르겠는데 그 자들이 대거 가담을 해서 결국은 탄핵 수수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정권이 이렇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탄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윤석열의 그 비상계엄 선포는 정권을 파면을 해서 마땅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데 12가지 범죄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었던 이재명에게 권력이 넘어간 것은 한동훈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냐. 당신은 윤석열 그 수사팀장 아래서 박영수 특검 때 수사를 직접 진두지휘를 하면서 이복형과 함께 나중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들어가서 보수 인사만 2,000명 넘게 소환을 했고 그중에 200명 넘게 구속을 시켰다. 아주 대표적으로 그때 구속된 사람이 청와대 비서실장 했던 누굽니까? 그다음에 또 조윤선 전 장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구속을 시켰단 말이에요.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보수를 괴멸시켰다 이랬는데 이 사람이 2년 전에
국회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질문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화양연화 같은 시절이 있었다면, 쉽게 말하면 화양연화가 홍콩이 만든 영화입니다. 꽃 따온 시절 이 얘기예요. 화양 꽃 모양 양자에다가 연화 그 1년 2년한테 연자 거기다가 화리알 화자. 나한테 꽃 따온 시절이 있었다면 그때다. 내가 3차장 하고 있을 때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그때 당신들이 나에게 박수 치지 않느냐. 난 그때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본인 입으로 한 얘기예요. 네. 한동훈이라는 자 입으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를 윤석열이가 믿고 자기 키워준 사람이니까 믿고 법무부 장관을 시켰다가 드디어 멀쩡한 김기현을 쫓아내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했다 이래가지고 그 쫓아내고 그 작은 그 단체장 선거 보궐선거에서 졌다 해서 쫓아내고 그것도 그 후보를 끝내 고집을 한 게 용산이었습니다. 그걸 쫓아내고 거기다가 혁신위원장 말 안 들으니까 혁신위원장 인요한이 집어넣어서 쫓아내버리고 드디어 한동훈이를 비대위원장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총선을 말아먹었단 말이에요. 공천을 용산과 나눠서 했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공천은 90%는 한동훈이가 한 겁니다. 10% 정도는 용산이 개입을 했을 거예요. 용산 쪽에서 입김이 좀 들어갔을 겁니다. 그건 나쁘다고 나는 보지 않아요. 역대 모든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 안 했다고 공천 개입하면 범죄라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공천 개입 안 한 역대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다 개입하지. 대통령이 사실상 총재인데 그런데 그렇게 총선을 말아먹는데 사상 최대의 참패를 했잖아요. 108석밖에 못 가졌으니까. 그것이 윤석열 정권을 무너지게 만든 원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앞에도 탄핵, 특검 이런 걸 계속 발의를 했지만 22대 국회 들어와서 탄핵, 특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네. 심지어 감사원장 최재입니까까지 탄핵을 해버리고 탄핵 소추를 해버리고 그리고 법원 판사 검사 다 공갈쳤죠. 앞으로 탄핵 소추 해버릴 거야. 그리고 특검할 거야. 꼼짝 못하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은 4번째, 최상위 특검도 3번째입니까? 계속 발의를 한 거 아닙니까? 이래 놓고 정권이 넘어가도록 다 만들어 놓고 한동훈이가 지금 자기가 당 대표로 나오겠다고 그 당이 과연 보수 정당으로서 기능을 하겠어요? 내가 당원이라도 탈당해 버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붙어 있는 20여 명이 이번에 나경원이가 이게 토요일 일요일 날 그 땀 뻘뻘 흘리면서 앉아가고 책 보고 있는데 선풍기 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야 이거 봉숭아 학당이라는 둥 심지어 방송에 나와서 보수 평론을 한다는 애들이 하는 소리가 들어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정말 너무해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이따위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냥. 지금 아무도 안 하는 놈이 맞습니다. 내가 나경원을 편드는 게 아니에요. 전혀 싸우지도 않은 놈들이 반성은커녕 처절한 회한조차도 없단 말이야. 정권이 이렇게 무너지고 뺏기는데도 아무런 회한조차 없어. 자기들이 한테 모셨던 대통령이 저렇게 이게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데도 어떤 회한도 없어. 그런 자들이 뭘 하겠다고. 심지어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이니 경제민주화는 단어 뻔히 놔두고 아직까지도 내 같은 사람이 틈날 때마다 얘기하는데도 아직까지도 뜯어고치지 않아. 뺀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치? 뭘 빼긴 뭘 빼요. 그런 정신이 있는 놈이 한 놈도 없는데 내가 하는 말이 목 위에 달고 있는 게 머리가 아니에요. 대가리지. 진짜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니까 하는 겁니다. 정말 해줘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국민에 대한 배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보수청 이 나라를 건설하고 지켜온 보수청 국민에 대한 이건 배반이에요. 이건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길거리는 프랭카드처럼 당장 해산하는 게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뻔뻔스럽잖아요. 그러고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다녀. 아니 민주당에 넘어간 김상욱이가 차라리 나아 보여. 내가 보기에 차라리 양심적으로 보여요. 나는 민주당입니다. 내 색깔은 이래서 민주당으로 넘어가 버렸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 전 변호사님은 전혀
그 한동훈은 적합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주신 내가 거죠. 사실은요. 예. 지난번에 이게 전혀 적합하지 김광일 않다. 공이 진행할 때 내가 지난한 말을 그랬는데 정말 내가 오래전부터 우리 그 보수 인사들 모이면 야 우리 새로 정당 하나 만들자. 진격의 보수당. 그 앞에 진짜 빼고 보자 딱 빼니까 진보가 돼. 우리가 진짜 진보다.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던 정책처럼 우리가 진짜 진보다. 우리야말로 격차를 줄이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이 나라가 제대로 그리고 우리 군 복무 18개월이 아니고 24개월 하자고 주장하자. 그러지 않고 지금 장정수가 모자란데 큰일 난다. 안 그러면 뭐 AI를 개발해서 전부 다 AI 로봇 부대로 만들어버리자. 드론 부대 만들고 그렇게 하면 장정수 적어도 될 거야. 그런 이제 우리가 밥만 먹으면 앉아갖고 그런 소리를 울분을 토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진격의 보수 이 운동을 정말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 아니라 신문에 도출 광고 같은 걸 통해서라도 네. 주요 정책 한 50개라도 좀 우리가 내주자. 정말 해도 너무한다.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다운 정책을 내놓지는 못하니까 보수 정당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지금 문제 알아요? 격차를 줄이자는 겁니다. 네. 격차를 줄여야 된다. 지금 이 격차 줄이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계속 좌경화되는 걸 막을 길이 없어요. 젊은 애들에게 일자리 만들어주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서 격차를 줄여줘야만 중산층을 진짜 풍부하게 만들어줘야만 이 나라의 자생적 좌파를 줄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사실은 내 같은 사람 진짜 좌파예요. 나는 가난한 사람 보면 진짜 눈물이 나와. 그럼 진짜 좌파야. 이런 자생적 좌파가 자꾸 늘어나면 안 돼. 내가 젊은 대학생들이 평생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근검절약해도 저 아버지 돈 엄청 많은 놈, 저 외제차 타고 다니는 놈, 저게 포르쉐 타고 다니는 BMW 타고 다니는 저 놈을 나 평생 못 따라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놈은 토요일 일요일 되니까 뚜껑 없는 BMW에다가 이쁜 여학생 태우고 놀러 다니더라. 나는 그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리면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하고 이래도 기껏 대기업 취업을 해봐야 평생 못 따라간다. 그럼 나도 좌파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그럼 우파를 읽겠어요. 좌파 되지. 나도 혁명을 꿈꾸는 좌파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극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회는 굉장히 위험한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를 줄이기 위해서는 젊은 애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격차를 계속 줄여줘야 돼요. 너도 노력하면 내게 충분한 기회가 있다. 그리고 너도 언젠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어쩌면 그보다 더 나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닐지는 모르겠다. 너도 일론 머스크가 될 수가 있고 너도 빌 게이츠가 될 수가 있다. 그 확신을 계속 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심어주려면 보수 정당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번 격차를 줄여야 좋은 사회가 됩니다. 그게 진짜 보수 정당의 1번 정책이어야 돼요. 그거부터 2번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게 두 번째 정책이어야 됩니다. 이런 걸 쭉 해서 나 한 50개를 만들어서 이 조선일보 같은데 돌출 광고를 좀 내리고 그랬어요. 진짜 농담 아니고. 그리고 지금도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권에 대해서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네. 내가 그걸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보수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 그게 아니겠느냐. 네.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상상력과 실행력을 가진 국민의힘으로 변모하려면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로 선출돼야 되나요? 저 어떤 사람? 아니 네네. 그건 농담이 아니라 네. 그 국민의힘 안에 가난한 찾아보면 사람을 있단 말이에요. 또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언제든지 자기 자신의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제대로 된 보수 정책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이게 소민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정치를 하느냐 입신양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난 정치를 한다. 이런 소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막스 웨버의 말을 빌리자면 균형 감각과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국힘에 있나요? 찾아봐야죠. 나는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이번에 깜짝깜짝 재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인가요? 이번에 내가 가는 김민석 그 후보자를 앞에 놓고 네. 느닷없이
당신 올해 예산 얼마예요? 그리고 국가 채무 얼마예요? 그 GDP 몇 %죠? 김의정 의원이 물었는데 난 솔직히 그전까지 김의정 의원을 별로라고 생각했거든. 네네. 뭐 부산 이 안방 같은 데서 그것도 띄엄띄엄 당선돼서 지금 3선인가 돼요. 뭐 그동안에 튀어나온 역할도 한 적 없는데 근데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 이번에 깜짝 놀라 재발견했어요. 이번에 송문석 원내대표도 난 재발견한 케이스예요. 솔직히 말하면 나경원 의원도 난 지금 재발견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어떤 사람은 그게 숙식농성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라도 사회적인 삶이 그렇죠. 없잖아요. 뭐 집에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그분들이 다 약간 뭐랄까 친윤 쪽으로 분류가 되고 아니 지금은 친윤이 없습니다. 지금은 뭐가 있는지 알아요? 친한 반한. 지금 친윤이 어디 있어요? 윤석열이 저렇게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데 무슨 놈의 친윤이 있어요? 있다면 쫓아가서 그뭐 친윤 없어요. 지금 누가 윤석열을 지지하고 뭐 어게인 윤 뭐 이런 걸 외치는 사람 있어요? 친윤이라면 윤 어게인 반대하고 이러던 그럼 영남 기득권 세력이라고 사람들 얘기하는데 아니죠. 그것도 말이 아니죠. 당의 변화를 되게 거부하고 있잖아요. 예, 그쪽에서. 그래서 내가 물론 저는 한동훈을 이렇게 지지하거나 그래서- 응원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래서 네.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가 제대로 된 보수 운동을 하려면 지금 보수 정책이 무엇인지 이걸 강의를 아무리 하려고 해봤자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서구에서 성공한 정책, 실패한 정책. 예, 근데 인구 5천만이 넘고 뭐 요새는 6천만이 넘고 이게 낫겠네. 인구 6천만이 넘고 국민소득 3만 불이 먼저 가본 나라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유럽에는 인구가 4천만밖에 4,500만밖에 안 되지만 스페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포르투갈 이런 나라 빼고 피그스 중에 그런 나라 다 빼고 이 5나라에서 성공한 정책, 실패한 정책 다 뽑아놓으면 싱크로율이 95%예요. 네.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젊은 국회의원들하고 티타임 할 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팁 하나 줄게. 그 너희들 보좌관들 8명씩 9명씩 있잖아. 걔들 영어 잘하는 놈, 그다음에 독일어 잘하는 놈, 스페인어 잘하는 놈, 이탈리아 잘하는 놈 하나씩 다 뽑아서 너 팁 스터디 그룹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자료 공부 좀 해봐. 하면 싱크로율 95%야. 내가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공부가 안 돼. 내가 당신들에게 툭 던져주고 이거 공부해라 하면 될 텐데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머리 쓰고 숙지를 해. 그래서 피와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그래야 그게 정책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그런 팁을 줘. 우리가 그 국민소득 3만 불 지금은 뭐 이제 그것도 달러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4만 불 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3만 불을 먼저 넘어간 나라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란 말이에요. 그 앞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스페인이었고 그 나라들에서 성공한 정책, 실패한 정책 많합니다. 아주 50페이지짜리 책 한 권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공부를 해서 왼쪽에 있는 성공한 정책만 더 써라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요새 AI 시대의 새로운 정책 한 10가지가 들어갈 거라고. 그런데 그것도 안 해. 게을러. 무슨 보수가 뭔지 몰라. 진보가 뭔지 더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진보라고 얘기를 해. 진보 같은 소리 안 해. 유사 좌파지. 좌파 흉내내는 이 미국으로 치면 리버럴 리무진. 유사 좌파지. 나는 개인적인 명예를 훼손할 생각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근데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본인이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했던 조국마저도 난 좌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좌파가 그렇게 돈을 탐하고 자식의 출세를 탐하는 기득권이죠. 그런 좌파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예. 그 사람은 유사 좌파예요. 내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재명이 그러잖아요. 나는 중도 보수다 그러잖아요. 그 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요사이 주식시장 막 부양시키고 하는 거 보면 유사 좌파. 결국은 국민의당하고 통합하면 되겠네. 민주당하고. 통합해버리면 뭐 정적 추격이 필요 없고 내란 특검제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내란 특검 하지 말고 윤석열 특검 밀어가고 윤석열 김건희만 죽이고 그게 더 솔직하지. 뭐하러 그 불쌍한 한덕수까지 죽이려고 저 난리를 쳐요. 한덕수가 무슨 국무회의 뭐 포고령에다가 서명을 했니 안 했니 했다가 찢었니 말하니 참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계속 상처를 남겨야 되겠느냐. 내가 유사히 그 문구 청탁을 받고 오늘 아마 보내줘야 될 거예요.
시를 두 편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흐르는 물에 상처를 씻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상처가 흐르는 물에 한 미실수도 끝내 상흔으로 남으려면 많은 세월이 지나가야 돼요. 왜 그 상처를 자꾸 만들어요? 참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요. 급소를 잘 그런 거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급소를 잘 알아서 그런 식의 방법을 쓰는데 그것이 곧 본인들의 또 급소가 될 거다. 예, 그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이재명 그 새 대통령에게 정말 하나 권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7일이잖아요. 하루는 집에 와이프하고 놀고 6일인데 6일 중에 절반인 3일만 자기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을 만나서 아침밥을 먹어라. 제발 이 신문에 나오는 변절한 보수 인사들 이런 사람들 말고 끝까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강제로라도 초청을 해서 빼고 네. 초청을 해서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조만간 대통령실가 식사하고 오셨다고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아닙니까? 제발 빼고 나는 대통령실이 안 줘도 되니까 빼고 제발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셔서 밥을 먹으면서 나한테 꼭 해줄 말 한마디만 하고 가세요. 밥값으로. 그러면 한마디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한마디를 반드시 수첩에 적어라.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이 수첩에 열심히 적었잖아요. 수첩에 적어놓고 늘 그걸 봐라. 그러면 당신은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 내가 장담합니다. 그렇죠. 이 대통령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누군가 그 측근께서도 보신다면 우리 전 변호사님이 얘기를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한다면 엄청나게 진짜 훌륭한 대통령이 되시는 거죠. 대통령이 3일을 아침마다 다음 주 그럼 이재명 대통령 만찬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야당도 아니 마이크 없애고 국무회의하고 그 변절한 보수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난 농객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밥을 먹으면 아주 자랑을 하고 다니더구만. 만나니까 그렇게 조리 있고 샤프하고 유머도 있고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 변절한 그 보수라고 말씀하셔서 요즘 사이 그걸 보면은 패널들을 보면 내가 왜 변절했다고 네. 그 얘기하기 또 싫은가 하면 그 사람들 자체가 보수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얄팍한 약간의 그 수박 이 자유 경제 논리가 이래 있단 말이에요. 시장 경제, 자유 경제가 이런 것들 껍질만 딱 보면 이게 수박이구나. 그것만 본 거야. 속에 이게 어떻고 씨가 어떻게 박혀가지고 먹어보니까 맛이 어떻다는 걸 전혀 몰라. 그러면서 자신이 대단한 보수 농객처럼 포장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워져요. 내가 말한 그 친구도 보니까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처음에 자유경제원전 갔을 때 내보다 훨씬 경제 지식이 좋았지. 그런데 나는 그때부터 지금도 나 경제학 책을 읽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가령 화폐 금융론에 모르는 거 있으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급도 없이 화폐 금융론 재정학 이런 데 있어서는 사실 정문찬 교수님, 정문찬 총장님 같은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분은 나도 좀 입에 붙어갖고 자꾸 총리님이라고 부르고 총장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런 분에게 밥 먹읍시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공짜로 질문을 하고 답을 듣고 하니까 내가 참 뻔뻔한 놈이지. 그런데 경제학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재밌어요. 사실은. 처음에 법률학을 공부했을 때 형법 총론을 공부하면 그게 이 법철학과 직접 연결이 돼가는 부분이 있거든. 가령 인간의 행위를 어떻게 볼 거냐. 책임은 어느 선까지 물어야 될 거냐. 이런 데 대해서 정말 재밌습니다. 그때 내가 임마누엘 칸트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수많은 이 겉멋이 들어가서 하이데크, 야스퍼스, 후슬 이런 건 다 읽으면서도 임마누엘 칸트를 안 읽었어. 그때까지 제대로. 그런데 그때 내가 할 수 있지 칸트를 한번 읽어보자. 야, 이 칸트는 그 이후로 내가 실천성 비판 같은 경우는 한 5번 읽었을 겁니다. 밑줄 쫙쫙 꺼가면 지금 또 그 내가 읽어보면 또 잊어먹은 부분이 있어요. 요새 안 그래서 내 책에 내가 얘기를 합니다. 책에 줄 끊는 거 아까워하지 마라. 책에 맞아요. 메모해 하고 낙서해 놓은 거 아까워하지 마라. 저번 주에 말씀 주셨어요. 예,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나중에 시간을 이중으로 든다. 이중으로.
그 전 변호사님 경제 강의를 듣고 싶다는 분이 있으시네요. 여기 가만히 내가 자주 그 외부에 그 이제 주로 대학은 최고의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애들 초청하면 예 가서 이 대학교 젊은 학생들 초청하면 잘 안 가고 싶어요. 이 강연료를 얼마 안 주거든. 학생들은 돈이 없잖아. 네, 뭐 유튜브도 얼마 안 주시잖아요. 예, 그런데도 가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도 거기 갔다 오면 제일 기분이 좋아요. 내가 오늘 저 친구들에게 그리고 어떨 때는 강연 시간이 한 2시간 반, 3시간 된다면 사진 찍는 시간이 한 3시간 돼. 그 애들 사진 다 찍으셔야 되니까.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피곤하지만은 그리고 내가 그런 후학들 중에 앞으로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장관들이 나오면 이 나라가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께서 그 유튜브 출연하셔서 얼마 안 준다고 하니까 제가 좀 뜨끔하네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네네. 여기에 주는 출연료보다 거의 엄청난 뭐 돈을 주는 모 프로그램 지난번에 중간에 하차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거기에 있으면 내가 심장마비가 올 것 같더라고. 야, 이게 수명 짧아진다 싶어서 그래 그만두면 바가 있는데 아마 이 말을 하면 아마 이 시청자 중에서 무슨 프로그램이라는 거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요 사이 솔직히 말해서 그 지금 이 나이쯤 되면요 뭔가 하면 자기 돈을 쓰는 재미가 있어요. 가령 좋아하는 사람 불러서 밥 사주고 하면 쓰는 재미가 있어. 그건 만만치 않아요. 나는 그 변호사 처음 시작할 때는 어디에 뭐 접대 비용이 참 많았거든. 네. 그때는 그 비용을 당연하게 이겼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접대할 이유가 없는데도 만나서 반가운 사람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야 밥값 내가 낸다 이래갖고는 가서 밥 내고 이게 돈 쓰는 재미 이거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돈 쓰는 재미를 나는 그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게 꼭 그 말씀드리고 싶어. 이 폴드폰 이게 접는 거 이 아이디어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네, 이 아이디어 맞아요. 나한테서 나온 건데. 맞아요. 이 삼성 사장단 회의에서 특강하면서 내가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게 이거요. 한 대당 의견을 한 대당 주시는데 1,000원씩 받아도 이미 1,000억이 될 겁니다. 이거 1,000원씩은 안 받아요. 한 100원씩이라도 아이디어를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공식 문서가 꼭 필요한 겁니다. 아까 그 돈 쓰는 재미 얘기하셔서 본인 돈으로 본인이 번 돈으로 본인이 돈 쓰는 재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 이재명 정권에서 본인의 돈이 아닌 그게 걸로 문제지. 이제 돈 쓰는 재미를 아시면 안 되지 않을까. 그게 문제죠. 이게 재정이라는 것이 마치 그 늘 솟아오른 샘물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혈세입니다. 네. 재정이 딴 게 아니에요. 혈세인데 더 정확한 용어는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될 혈세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 국가 채무란 것은 우리 지금 중앙정부가 당연히 지급 책임을 지고 있는 부채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 미래 세대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부담해야 될 연금 부채 이런 거 다 앞으로 공기업 이 정부가 이 지급 책임을 보증하고 있는 공기업 부채 그럼 지금 700조예요. 여기까지 다 버티면 그것도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때는 한 학년이 120만 125만이었는데 지금은 한 학년이 30만 명입니다. 얘들이 앞으로 감당을 해야 될 빚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나이 든 사람이 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딱 하나 있어요. 사회적 자산을 많이 만들어 놓고 죽는 것. 미국에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사회적 자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헤리티지 재단 같은 게 대표적이잖아요. 이 사회적 자산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돈이 없어서 이게 굶어 죽었다.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김광일공이 진행할 때는 내가 한번 그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창원입니까? 거기에서 자기 애 둘이가 암이야. 남자애 20대 남자애들 둘이가 암 치료를 받고 있어. 그런데 어머니가 먹일 고기가 없으니까 마트에서 5만 원어치 고기를 훔치다가 잡혔어요. 잡혔다고. 그 경찰관이 그 고기를 사줬다 이러는데
내가 다른 쪽으로 혹시 그 주소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느냐 했다면 개인 정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아주 냉정하게 대답이 돌아오더라고. 근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 그런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송파 세모녀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있어요. 신문을 검색을 쫙 해보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격차를 줄이는 게 첫 번째 국민의힘에서 정책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민주당 정책으로 우리가 양보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아니면 새롭게 탄생하는 진경의 보수 같은 곳에서 격차를 줄이는 것을 제1호로 해서 정책 쫙 라인업을 해야 된다. 그 정책 50개만 만들어내자. 그리고 사람을 정확히 150명만 찾아내자. 다음 총선에 앞으로 미래 세대를 책임질 뭐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150명을 찾아내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새 보수를 건설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과반수를 차지하자. 네, 이 주장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때 가서 급하게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래서 준비를 나가는 우리가 거죠. 돌출 광고 해주겠다면 조선일보가 좀 할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돌출 광고를. 혹시 이 방송을 그 방상훈 회장님께서 보시면 저를 가있게 여기시고 좀 할인을 좀 해주셨으면 제가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서 돌출 광고 시리즈가 한 50회까지 좀 나가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새로운 보수를 건설하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오랜만에 보수의 희망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서 참 좋았습니다. 기자님 감사하고요. 오늘도 1시간을 예정했지만 2시간 가까이 또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김광일 공개 하지 마라 그러고 계속 우리끼리 합시다. 이거. 큰일 나시. 다음 주에 복귀하십니다. 김광일 공 오지 마라 그러고 그 노상 그 모자 덮고 앉아 있는 사람 보니까 답답한데 시원하잖아요. 모자도 안 보이니까. 일단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제가 있을 거니까요. 예, 앞으로 긴 모자는 오지 마라 하시고. 네, 이제 수요일까지인데 다음 주 화요일날 우리 변호사님은 뵐 수 있으니까 네, 한 번 더 할 테니까요. 저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 출연하는 거고. 큰일 납니다. 네. 이 방송 지금 네, 휴가 가신 곳에서 다 보고 계실 겁니다. 다 보고 계신다고. 보고 있으니까 되리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밑에는 또 양말 빨간 걸 신어. 빨갱이야. 나는 보수를 상징하는 빨간색이 아니고요. 보수신당이 언제부터 무너진지 알아요? 빨간색으로 정하면서부터 전 시장님도 빨간 팬티. 박근혜 비대위 때 박근혜 비대위 때 그 보수를 상징하는 푸른 색깔을 날려버리고 홍보 전문가라는 분이 여기 들어와서 비대위원으로 들어와서 내가 색깔 빨간 거를 만들어 버리더라고.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 선거 때 김무성 당시 대표가 밑에 빨간 반바지를 입고 무기차를 타고 이 춤을 추고 있는데 내가 앞에서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재빨리 민주당이 파란 색깔을 차지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뭐 미국 민주당은 원래 파란 색깔, 미국은 공화당이 빨간 색깔이다.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이 빨간 색깔, 파란 색깔 같이 다 씁니다. 그리고 미국은 사실은 민주당도 범보수 정당이에요. 우리로 치면. 네. 그런데다가 미국의 당 색깔을 그렇게 민주당을 파란 색깔로 칠하고 공화당을 빨간 색깔로 칠한 게 언제부터인지 압니까? 뉴욕 타임스가 선거 때 표시를 칼라 프린트를 하면서 표시를 할 때 네. 잉크가 잘못 쏟아진 거예요. 사실은요. 이 보면 미국은 그 공화당은 우리 보수주의와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미국 보수주의는 가족 우선주의잖아요. 미국 공화당이 그래요. 가족 우선, 내 카운티 우선, 내가 사는 스테이트 우선, 그리고 국가는 마지막이다. 그런데 미국에서 국가 차원의 가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 미국 민주당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자유의 확산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디에요? 미국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외부 전쟁에 개입을 하는 외부의 권위주의 정권과 싸우기 시작하는 정권은 미국 민주당 정권이에요. 통킹만 사건도 미국 민주당 정권 때 일어난 거예요. 다 미국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식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자유의 축제라고 불렀잖아요. 자유의 축제. 우리가 그래서 미국 민주당이라면 자꾸 좌파라 그런 데 아니에요. 미국 민주당도 우리를 치면 범보수 오히려 우리나라 보수주의와 가까운 곳이 미국 민주당이다.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그 좋은 파란 색깔 민주당에 양보를 하고 지금 우리는 빨간 색깔이야. 빨간 색깔이 좋을 때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어딘지 알아요?
축구 경기 때 빨간 유니폼을 입은 쪽이 승률이 더 높아요. 아 그래요? 예. 이 전 세계 유니폼별로 승패를 구분하면 한 65% 정도 됩니다. 빨간 유니폼이 이길 확률이. 그래서 빨간 색깔이 강렬한 거예요. 눈에 잘 보이니까. 우리 팀이 잘 식별이 되거든. 네. 패스 실수가 훨씬 줄어요.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돼. 아니 위원께서 빨간 양말을 신고 오신다.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돼요. 아니 도대체 나는 그래 깜짝 놀라서 모자 덮어 쓰고 빨간 양말 신고 지금 좌판가? 내가 말은 안 하고 오늘 없을 때 이제 막 하는 거지. 내가 한참 생각했어. 빨갱인가? 옛날에 2004년 월드컵 축구할 때 뭐라고 애들을 써붙였습니까? Be the Reds.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빨갱이가 되자. 기가 막힙니다. 그 빨갱이가 되자를 이번 몇만 명 된 애들이 광화문에 모여갖고 으쌰으쌰 그러고 있어서. 직역하니까 또 그렇게 되네요. 어? 빨갱이가 되자. 내가 정몽준 그 선생을 옛날에 참 좋아했는데 그분 뵐 때마다 내가 피디를 해서 그건 진짜 심했어요. 이러면 시국가 아무 말도 안 해. 그분이 영어를 진짜 잘하시거든. 존스 홉킨스에서 제대로 강의 듣고 제대로 논문을 쓴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몽준 그리고 세월이 뚝 지나서 윤상현 뭐 이런 사람들 네. 제대로 영어로 강의를 직접 듣고 옆에 보조인 없이 재벌들 주로 보조인들 많이 데려다니거든. 그런 거 없이 본인이 직접 강의 듣고 본인이 리포트 내고 시험 치고 그래서 학위를 딴 사람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잉글리시는 굉장히 고급 잉글리시예요. 그래서 카런트 잉글리시고 최신 영어고 그래서 나는 윤상현 볼 때마다 늘 부러워. 지금 머리가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잉글리시를 잘할까. 난 한국어도 제대로 못 해갖고 트럼프를 도란뿌 그러는데 지금 이제 2시간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끝날 때 끝나지 네. 않는. 오늘 근데 네, 제가 진짜 건강에. 귀에 쏙 들어온 거는 이재명이 민심이 급소라는데 자신의 급소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언젠 급소 때문에 아니, 망할 것이다. 대중의 그 급소를 포인트. 알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급소가 본인이 급소예요.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 화요일에도 또 뵙겠습니다. 네. 요 멤버 그대로. 네. 노멤버 그대로 이 멤버 다음 이 주 멤버. 화요일 날. 네. 다음 화요일에는 정확히 네. 우리 59분만 합시다. 미안합니다. 오늘 1시간 59분 좋습니다. 1시간 59분. 저번 주는 더 길게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주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2시엔 김광일 예, 여기서 마치도록 자 하나만 취소할게요. 하겠습니다. 하나만 취소할게요. 아까 오. 모기에 머리가 아니고 대가리라고 하는 점 그 취소합니다. 그것만요? 예. 그 대가리라는 외에도 좀 것은 있으셨던 대가리라는 것은 그 투사부 일체에 나오는 아주 안 좋은 조폭들이 용 겁니다. 대가리. 네. 그것만 이제 정정하셨습니다. 대가리를 못을 박잖아요. 네. 2시엔 김광일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